14장 배전설비공사 단원 핵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질 비닐관 한 본의 표준 길이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규격이죠. 합성수지관 PVC 공사죠. PVC 공사는 이제 경질 비닐관입니다. 자, 첫 번째, 한 본의 길이. 두 번째는 호칭이죠. 호칭 혹은 규격. 세 번째는 지지점 간의 거리죠. PVC 합성수지관 공사의 한 본의 길이는 4m,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본의 길이는 3번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규격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 가요 전선 간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은 PF 전선관과 CD 전선관이죠. CD 전선관 해서 플라스틱 플렉시블과 컨바인드 덕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F 전선관과 CD 전선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단심인 경우에 완성품 외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허용 곡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전선관일 경우에 케이블 경우에 전선관일 경우에는 안찌름의 6배죠. 6배 이상. 케이블일 경우에는 바깥찌름의 6배 이상.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단 제2종 가요 전선관인 경우에는 안찌름의 3배죠. 3배. 그리고 케이블도 단심 케이블은 바깥지름의 8배. 자, 이렇게 두 가지 예외 규정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심 케이블이죠.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에는 바깥지름의 8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사용 공사의 저하복내 배선에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애자 공사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표입니다. 첫 번째 표에서 사용 전압이 400V 미만, 400V 이상, 전선 간 전선 조영제, 지지물 간. 그래서 전선 간은 그래서 6mm, 6cm죠. 6cm, 60mm, 6cm에서 사이가 가까울수록 좋으면 다 이하가 됩니다. 예, 전선과 조영제는 2.5cm, 4.5cm, 지지물 간의 거리는 2m 이하. 이렇게 다 이하가 되겠죠. 이하. 자, 그래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6c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호간은, 전선 상호간은, 이건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전선 상호간은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전선제, 조영제도 떨어질수록 좋으니까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지물과는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안 좋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에 수용하는 경우에 금속 덕트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의 단면적의 몇 %가 되어야 하느냐. 수용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선관 일 경우에, 덕트일 경우에 전선관은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 이종인 경우 전선의 총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48% 이하, 32% 이하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덕트는 전력 케이블인 경우, 그리고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 전력 케이블인 경우에는 20% 이하,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이하, 특히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이하요. 자, 제어회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에 한한다. 즉,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덕트 내 단면적의 50% 이하까지 수용할 수 있겠죠.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금속 가요 전선관 두께는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느냐. 제1종 가요 전선관, 가요 전선관은 0.8mm 영광대를 반폭씩 겹쳐서 나선 모양으로 감아준 것을 말하겠죠. 나선 모양으로 감아준 것을 제1종 가요 전선관이라고 한다. 금속재. 그래서 0.8mm. 1번이 답이 되겠죠. 플로우 덕트 공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덕트 상호간 접속은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이 되도록 본딩선을 연결해서 접속한다. 맞습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1번, 2번, 3번이 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죠. 플로우 덕트는 이제 물론 그래서 종별 접지 공사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KC 211, 140 규정에 준용이 되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몰드 배선 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금속 몰드 공사입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첫 번째 전개된 장소, 두 번째 은폐되었지만은 점검이 가능한 장소로서, 세 번째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V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케이블 공사의 이격거리겠죠. 케이블 공사의 이격거리. 첫째에서 일반적인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는 2m,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 경우에는 1m가 되겠습니다. 1m, 짧을수록 좋겠죠. 그럼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3번 1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사용이 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금속관, 쇠들은 어때요? 금속관을 조형제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쇠들입니다. 전선관 공사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든 금속관 공사든 다 쇠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덕터했어요. 금속관 공사는 이 원형인 전선관을 말해요. 덕터는 비원형인 전선관이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했죠. 덕터 공사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로커와 너트에서 로커와 너트는 사각 박스와 접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로크, 너트에서 안쪽에 이 부분하고 바깥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로커와 너트이 안팎으로 조여줘서 금속관과 박스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링 리듀션은 금속관과 이 박스의 구멍이 맞지 않을 때에서 구멍을 보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링 리듀스다.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죠. 1.2배. 바깥지름의 1.2배고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0.8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2배. 그래서 삽입 깊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죠. 1.5m 이하. 합성수지관 공사에 이런 규격이 기본이 되죠. 지지점 간에는 1.5, 한 본의 길이는 4m, 그리고 호칭 규격은 안지름에 가까운 짝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1.5m.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한 터널 내 배선 방법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7번 라이팅 덕터 배선. 라이팅 덕터 배선은 L1과 L2가 나전선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습기와 먼지가 많은 이런 터널 내 배선으로서는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 라이팅 덕트 금속재 가유 전선관 배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성수지관 배선 가능하고요. 에다 사용 배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은 그래서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은 4번 스플릿 커플링. 그래서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이죠. 금속관일 경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커플링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전선을 동일 덕트 내에 넣을 경우에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의 단면적의 몇 %에서 덕트의 수용 단면적이죠. 전력 케이블인 경우,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 전력 케이블인 경우에는 20% 이하,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이하죠. 그래서 총합계가 전선에 제어 케이블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전력 케이블인 경우에 20%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전선관과 비교한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절연성이죠. 절연성, 내식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식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배관 작업이 용이하다. 그래서 열에 강하다. 이건 단점이죠. 그래서 합성수지의 특징과 그리움, 열에 강하다가 아니고 열에 약하다죠. 열에 약하다. 그리고 절연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그래 1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사용전압이 400, 합성수지 몰드 공사예요. 몰드 공사니까 400V 미만, 그리고 점검할 수가 있고 전개된 장소에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조영제에 부착하는 경우에 1m 간격으로 나사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을 해야 된다. 아니죠. 0.4에서 0.5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베이스와 케이블이 완전히 결합하여 충격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을 구부리는 경우 굴곡의 안척 반지름은 그래서 허용 공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전선관은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와 이종일 경우, 동종일 경우에는 안찌름의 허용 공률 반경은 허용 공률 반경이네요. 허용 공률 반경은 전선관일 때 그리고 덕트일 때, 전선관일 경우에는 안찌름의 6배죠. 6배 이상. 그러나 단 가요전선관인데 이종 가요전선관일 경우에는 안찌름의 3배. 자, 케이블일 경우에는 바깥지름의 6배. 그래서 6배는 같은데 전선관은 안찌름의 6배, 케이블은 바깥지름의 6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래서 바깥지름의 8배,
그래서 금속관, 관이니까 전선관이네요. 전선관일 경우에는 여기서 안찌름의 6배가 되겠습니다. 안찌름의 6배 이상.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 시 녹압 구문이 전선관과 박스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링 리듀셔. 여기선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줄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인다 해서 링 리듀셔. 뭐 부싱인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런 고압 케이블이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기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외함과 전선 간에 절연 처리를 하는 것이 부싱이죠. 그리고 로크와 너트는 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안쪽으로 서로 조여서 이 전선관과 박스를 완전하게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엔트런스 캡은 입구죠. 전선관이나 이런 곳의 입구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 막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엔트런스 캡이 되겠습니다. 19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조영제에 지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지지를 하는 이런 지지물이 아닌 것은 이게 되겠습니다. 터미널 캡, 이건 입구에 구멍을 막아주는 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클리트, 이것은 평해자입니다. 평해자. 그래서 전선관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스테이플은 새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그래서 전선관이나 어떤 절연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에서) 1번은 이렇게 반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해서 반으로 분리했으니까 분전반. 2번은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 3번은 분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제어반. 4번에 S를 하는 것은 스위치, 즉 개폐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정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것은 접속법은 치꼬리 접속이죠. 그리고 사용이 되는 것은 와이어 커넥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전선 간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 가요 전선관뿐만 아니라 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이죠.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도 커플링으로 접속을 합니다.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 배선 등과 연결할 경우에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으로 완벽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3번 가요 전선관을 조연제의 측면의 쇠들로 지지하는 경우에 지지점간에 그리는 가요 전선관은 1m가 이하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10배가 아니라 6배죠. 6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종은 3배.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 배선에 대하여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세요. 금속관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1.2mm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류회로의 전선을 평렬로 사용하는 것은 관내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에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내 단면적의 48% 이하일 것. 굵기가 다른 2종이라고 했습니다. 2종은 32%죠. 48%는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에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관의 호칭에서 후광전선관은 안치름에 가까운 짝수, 박광전선관은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로 그 호칭 또는 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몇 미리 이상이 돼야 되느냐? 금속 덕트입니다. 금속 덕트는 1.2mm죠. 1.2mm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1.2mm는 배전반 철판 두께하고도 같습니다. 철판 두께도 1.2mm 이상이더라.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의 두께도 1.2mm 이상.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 중에서 맞는 것을 찾으세요. 내열성, 온도에 약하니까 내열성 관계 없습니다. 내한성도 합성수지는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식성, 부식되지 않죠. 내식성이라고도 하죠. 내식성. 그리고 내충격성, 충격에 강하다. 그렇지 않죠. 깨지죠. 그래서 2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사용공사, 애자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며 전선과 조영제 간격은 2.5cm. 맞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면 전선 상호간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할 것. 사용 전압이 400V 이상도 6cm죠. 네. 3번 사용 전압이 220V이면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는 400V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2.5cm 맞습니다. 전선을 조영제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죠. 3m가 아니라 2m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애자 공사에서의 이격거리 꼭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치가 나오는 첫 번째 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규격이 자 어떻게 해요? 합성수지관 규격과 같으며 오히려 100mm가 더 있는 것이 실제 제작상의 규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 16, 14부터 하네요. 14, 16, 22, 28, 36에 42에 54에 70에 82에 104.
이렇게 해서 규격이 없는 것은 14 있습니다. 22 있습니다. 36 있습니다. 그래서 52가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있어서 정광 표지판, 출퇴 표지판, 이제 제어용 배선들이죠. 제어용 배선에 공사할 때 절연전선의 단면적은 금속 덕트 수용 단면적이죠. 전력 케이블인 경우에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 전력 케이블인 경우에는 20% 이상, 제어 케이블은 50% 이상. 시험 문제에 허용 곡률 반경과 수용 단면적이 숫자로 나타나니까 잘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케이블의 수용 단면적은 50%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을 하며 금속관 공사에서 끝부분에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것은 이것이 엔트런스 캡이죠. 엔트런스 캡. 입구에 설치하는 전선관의 입구에 설치하는 막에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분전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전반에서 분기 회로를 위한 배관의 상승 또는 하강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전반에 넣는 금속재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금속재 외함이나 구조물은 반드시 접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각 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하나 회로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2층을 같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없죠. 그럼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압 강하의 규정이 있죠. 그 전압 강하 규정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호칭은 관 굵기에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합성수지관 수지관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금속관은 후광금속관과 박광금속관에서 후광금속관은 같습니다. 합성수지관과 같이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사용하고 박광금속관은 합성수지관의 반대가 되겠죠.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금속 가요관인 경우에는 반은 합성수지와 같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지제 전선관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죠. 그래서 안찌름이 짝수인 안찌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전선 단면적 2.5스퀘어 접지선 한 본을 포함한 전선 가닥수 6본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에 제2종 가요 전선간의 굵기는, 자, 이것은 테이블, 즉 시트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줘도 합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본다면은, 그래서 제2종 가요 전선 간의
굵기 표 시트를 보면은 2.5 스퀘어 규격에, 그래서 한 본일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일 경우에 이런 표 시트 표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0mm, 15mm, 15mm, 17mm, 그리고 24에 24. 자, 그래서 제2종 가요 전선 간의 규격인 2.5 스퀘어에 한꺼번에 수용을 하는 전선의 본수가 6일 때,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의 규격이 되겠죠. 그래서 24mm 이렇게 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를 찾는 방법, 혹은 같은 문제가 중복돼서 출제가 될 때는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표를 다 기억하지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붕괴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분전반이 되겠습니다. 분전반에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한 굵은 선을 간선이라고 하며, 부하를 연결하는 선을 분기선 혹은 분기회로라고 하며, 연결점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분기점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과전류 차단기예요. 과전류 차단기와 개폐기를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옥내 간선에 사용이 되는 전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의 합이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의 허용 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동기의 간선에 대한 허용 전류 용량이죠. 그래서 합계가 전동기 사용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50A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합계의 1.1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방의 송전선, 나전선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일반적인 송전선로에서는, 송전선에는 ACSR이죠. 일반적인 송전선이나 배전선로에서는 ACSR 전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해안전선은, 해안 지역에서는 염분 문제로, 염분에 의한 부식이죠. 부식의 문제로 인해서 동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3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몰드 배선 공사 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냐? 뭐 400볼트 미만이죠. 사용 전압은 400볼트 미만이다. 다음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러 덕트 공사 시 덕트 상호간에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알루미늄판으로 특수 제작을 할 것. 그래서 알루미늄판이 아니라 이것은 강판입니다. 강판, 철을 주 재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죠. 1.6mm.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그리고 덕트 끝과 내면의 전선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하게, 그리고 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 또는 방청 도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요 전선간 공사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옥내 천장 은폐 배선으로 팔각 박스에서 형광등에 이르는 짧은 구간은 가요 전선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레스 공작 기계 등 굴곡 개수가 많아서 금속관 공사가 어려운 장소도 가요 전선간 공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금속관 전동기 부하에 이르는, 금속관에서 전동기 부하에 이르는 짧은 선, 뭐 안전반 또는 안전반 혹은 제어반에서 전동기에 이르는 짧은 경우, 수변전실 배전반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관은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을 한다든가 케이블 트렌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열차 내부 배선에서 사용을 하겠죠.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 내에 같은 규격의 전선을, 같은 규격이니까 동종입니다, 넣을 때 절연전선은 피복을 포함한 총 단면적이 금속관 내의 단면적의 48%죠.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에, 이종일 경우에는 32% 이하 수용 단면적이죠. 단면적으로서 전선관이에요. 전선관의 수용 단면적이지 덕이죠. 자, 그래서 동종 같은 굵기 했으니까 48%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기를 하는 경우에 직각 구부리기를 했습니다. 구부리기를 하는 경우에 구부림 길이, 허용 곡률 반경이 아닙니다. 구부림 길이입니다. 구부림 길이는 약 몇 밀리냐? 구부림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림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한 원의 원주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R은 허용 곡률 반경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R은 6 곱하기 안찌름의 6배니까 D 안찌름입니다. 안찌름 플러스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 부분에서 플러스 2분의 D는 바깥지름. 자, 6 플러스 D니까
6 곱하기 D의 길이가 어때요? D의 길이는 안지름 해서 안지름은 18mm입니다. 18 플러스 2분의 바깥지름은 22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자, R이 106 플러스 11 해서 119가 되네요. 119 해서 이 반지름 R이 119니까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게 구부림 길이죠. 구부림 길이는 2파이 R분의 4에서 4분의 2 곱하기 3.14 곱하기 119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약 186.83 187mm 이렇게 되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식을 외우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구부림 길이는 내경의 금속관, 전선관의 4경의 10배 이상.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내경이 어때요? 18mm죠. 그럼 곱하기 10 하면은 180mm 이상. 그럼 180mm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187이죠. 계산을 하나 10배 이상 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능사 필기 제14장 배선 설비 공사에 대한 이론과 단원 핵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